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하고 이제 수급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빨리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전망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그 유성열 테마주들 뭐 갑자기 흔들어 나가지고 그 얘기 좀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뭐 유성열 테마주 피해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자, 삼성전자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일단 찍었고요. 그죠? 96,8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1,000원,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10%, 15% 정도 살짝 이제 하락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눌려 있는데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고점을 찍을 때 여기가 1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점을 찍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개인들이 즉 특히 주린이 분들이 있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 주린이 분들이 엄청나게 과열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 벼락거지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안 가신 분들은 그분들 잘하신 거죠.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삼성전자나 그 당시 현대차 같은 것도 급등했고 그때 뭐 LG전자가 막 상한가 가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이 대형주를 그때 많이 사셨었고 특히 삼성전자를 또 많이 사셨죠. 왜요? 절대 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죠?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군중 심리가 굉장히 과열됐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전 세계 그때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되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그 자동차 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그때 뭐 자동차 회사도 막 멈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좀 그 영향이 있죠, 그죠? 지금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많이 갈 거다 그러면서 산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 반도체 부족 현상 얘기 나오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유수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고 막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막 보시면서 이거를 호재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실수한 게 뭘까요? 그분들이 그냥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저 반도체 1위니까 그죠? 사실상 1위죠. 그죠?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도 우리나라에 있지만 얼마나 앞으로 돈을 잘 벌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벌겠어요. 그죠? 투자도 많이 하면 또 격차를 또 확 벌려가지고 아주 미래 전망이 참 좋죠. 좋은데 여기서 개인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개인 사업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이 무슨 실수를 하셨냐면 이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걸 생각 못 하신 거죠. 투자를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반도체 부족이 심해서 물론 가격도 올라가서 비싸게 팔 수 있었지만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투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투자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나요? 투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돈을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서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죠? 거래처도 다 뚫어야 되고 그죠? 그 모든 거 뭐 정부한테 허가도 맡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그게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는 데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래 걸려요. 무슨 자판기 커피 뽑듯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는 200원을 옛날에 2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500원이라고 할까요? 500원을 딱 투자하면 바로 한 잔 줘요. 그쵸? 바로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수익이 나서 내가 투자한 거를 다 회수를 하고 본격적인 수익이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맞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바로 날라 들어간 거예요. 즉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전망이 바뀔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접수 우리 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때 개인들이 너무 서두르셨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무 서둘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경쟁하듯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투자 비용 얘기는 해드렸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너무 잘 팔려요. 근데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텐트 있죠. 캠핑용 텐트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텐트가 부족한 거예요. 처음처럼 들었어요. 그 명품 텐트. 네. 근데 이제 그 텐트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걸. 네.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이었으면 400만 원, 500만 원이었으면 그게 600만 원,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파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많이 벌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왜요? 가격은 되게 많이 올랐는데 팔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면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가격이 아무리 오르면 뭐예요? 물건이 있어야지 그걸 팔죠. 물건이 동일해서 없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그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때 반도체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다는 얘기는 가격은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네. 그러나 이쪽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외국인하고 우리 기관들이죠. 그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느냐? 자, 보세요.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차트를 이걸로 바꿔볼게요. 네. 밑에 거래량 지우고 볼까요? 빨간색이 외국인, 네. 파란색이 기관, 검은색이 개인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020년 말부터 1월달까지 5만원에서 거의 10만원까지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근데 외국인이 언제부터 팔고 있었을까요? 여기 빨간색이 여기죠. 네.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외국인은 팔고 있었어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원래 이래요. 매집할 때 우상향 매집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이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은요. 외국인 따라쟁이잖아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흐름이 거의 똑같죠. 둘은 팔고 있었어요. 열심히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인들은요. 그때부터 열심히 사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언제 많이 샀어요? 여기서부터. 그 개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사고 있잖아요. 뭐예요? 속은 거죠. 뉴스에 속은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삼성전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속은 거죠. 언론 플레이. 삼성이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개인들이 이 주식을 받아내게끔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전체 분위기가 그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이만큼 살았어요. 왜 안 가냐고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발 물타기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많이 사지 마시라고. 그냥 좀 제발 좀 내비두시라고. 대형주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거예요. 이게 개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진짜 무슨 그 뭐예요, 진짜 매주 눌러놓듯이 누르는 돌 있잖아요, 그죠? 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1월달에 샀는데, 그죠? 네. 봄 지나고, 네. 벚꽃 시즌, 진달래까지 다 지고, 그죠? 네. 이제 아카시아도 졌죠, 그죠? 네. 이제 한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답답해. 큰맘 먹고 이제 대선주를 샀는데 검색했더니 윤석열 대장주는 무조건 애니능률이래요. 샀더니 웬걸 수사받는데요. 또 폭락하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 많아요. 없을 것 같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개인 탓이 아니고 개인들이 모르고 그냥 좀 서두르신 거죠.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손실로 이어지고 답답함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거죠. 네.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개인들이 주식을 못할까요? 천만에요. 개인들이 주식을 되게 잘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렇죠? 네. 더 이상 안 사잖아요. 한 달째. 그러니까 이제 슬슬 돌아 나오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 그때가 바닥에 나옵니다. 주가 바닥이 거기서 나옵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올 거고, 그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올려주면 그러면 개인은 그 물량을 힘들게 매집했던 그 물량을 아주 적은 수익을 받고 팝니다. 또는 본전에 팔거나 신속하게 나갑니다. 왜요? 답답해 죽을 뻔했거든요. 삼성전자 여기서 장기 투자하신다고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들킨 거예요. 장기 투자하려고 샀다고 했는데 한 4개월, 5개월 안 가니까 답답하신 거죠. 네. 들킨 겁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네, 맞아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가길 원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답답해 하셨던 거죠. 원래 속을 들키면 그 다음부터 반성 좀 하시고 실력을 더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이제 눌러져 있었던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